은행 대출 많이 이용하시죠?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나의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김용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금리 인하 요구권,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잖아요. 네. 우선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소비자께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요. 예.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결정 요소가 이제 금리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. 이 금리는 대출 당시에 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매겨지게 됩니다. 예,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예컨대 뭐 6개월이든 7개월 이후에 어떤 자신의 신용 상태에 상당한 그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자신의 이제 당시의 계약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. 예,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. 신용 대출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대출에 해당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. 신용대출뿐만이 아니고 담보대출도 포함이 되고요.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 신용 상태의 어떤 현저한 개선이 있을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니 이거는 담보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. 그 담보대출도 개인의 신용 상태를 반영해서 그 담보대출의 어떤 가상금리가 그 책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에도 금리 인하 요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 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의 대출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이제 그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라든지 그 뭐 단위 조합들,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들 또 보험사도 대출을 해주거든요. 이런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2002년에 그 은행권은 그 약관을 개정하면서 도입이 됐는데 이게 그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작년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국민 체감 20대 관행 개혁 그 과제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도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발표해서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월 이후에 올해 3월 말까지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 요구를 혜택을 본 고객은 한 16만 명 정도, 금액으로는 90조 원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혜택을 보셨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13만 명이 한 16.6조 원 정도 그 금리 인하 요구권의 혜택을 보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상당히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혜택을 본 분들도 많고요. 그것이 이제 해당되는 범위가 참 많은데요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의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렇다면요.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했을 경우에도 이제 신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이에도 좀 해당이 될까요? 예,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취업 그다음에 승진이 가장 대표적인 개인의 그 이제 신용 상태가 변동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른 또 그 개인 대출에서 사례들이 있습니다. 예컨대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, 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, 회계사 자격증,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신용 등급이 또 향상이 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소득이 또 증가했다는 또 그 예컨대 뭐 그 아파트를 좀 이렇게 좀 시세 차익을 내서 이렇게 그 매각을 해서 좀 소득이 좀 늘어났다든지, 재산이 늘어났다든지, 또 신용 등급이 개선됐다든지, 또한 그 우수 고객으로 은행에 선정이 됐다든지 하는 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 신용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요. 이게 또 그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예컨대 뭐 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의 지가가 상승해서 또 그걸 담보로 맡겼는데 그 담보 가액이 또 상승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장사가 또 매출이 잘 일어나서 재무 상태가 개선된다든지 또 회사채 등급이 상승된다든지 또 어떤 특허를 그 취득하게 돼서 또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제 그 영업 지속력이 또 강화가 되게 되면 시종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은행에 그 금리 인하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데요. 그 조금 약간 좀 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개인의 경우 이제 취업이나 승진에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
이게 모든 취업이나 또 이직이나 이런 거 취직으로 인해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하고 또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. 아, 그렇다면요? 예. 왜냐하면 예컨대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이제 신용평가 그 모형에 있어서요 점수가 81점에서 89점까지 그 상승이 되게 되면 90점이 돼야지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죠. 또 다른 또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89점에서 90점으로 살짝 뛰어도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0.78%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하락이 됐습니다. 평균적으로.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은 거를 감안하시면 상당 폭의 그 금리 인하 그 혜택을 보셨다고 보면 되는데 예컨대 5%에서 한 4% 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금리 그 대출 금리가 이런 경우는 금리 인하의 어떤 혜택을 많이 보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방송 보시고요.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좀 신청을 하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은행에 가서 심사 같은 걸 좀 봐야 되는지 그 이용 절차를 좀 짚어주신다면요. 개인의 그 신용 상태가 상당히 현저하게 이제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예컨대 소득이 그 상승이 이제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이제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득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가져가신다든지 또 이직을 통해서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하셨다 그러면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가져가시면은 그 이제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 금리나 요구의 그 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. 이게 은행마다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하시는 은행에 이제 미리 좀 연락을 하셔갖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상담받으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죠. 그렇죠. 은행 콜센터나 혹은 그 거래하셨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면 이게 그 약관 그러니까 그 소비자와 은행 간의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. 이미 있는 내용이죠.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이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금리나 요구권으로 혜택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.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시러 가면 마음이 급하거든요. 이게 대출을 받고 자기 돈 그 통장에 이제 대출이 실행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금리나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유의사항을 못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금융 소비자가 알게끔 이러한 그 자신의 권리를 알게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또 은행을 통해서 이런 것 홍보를 하도록 또 지도하고 또 감독원 스스로가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 금융 소비자가 알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금리 인하 요구권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올라갔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용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